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네, 오늘 고구마 8강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살펴보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무더위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강에서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던 일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지금 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비 평가 결과가 지난 6월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학마다 난립니다. 아무튼 뭐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대학의 정원 숫자는 그대로고,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숫자가 맞지 않으면서 대학 수를 줄이던가 정원 수를 줄이던가 이렇게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하는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이 잘 살 수 있느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방향은 이랬어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대학이 대학답게 돼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래서 결과가 미흡한 데는 정원 감축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일주기 때도 이랬었죠. 그리고 지난 일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어찌됐든 간에 지방대학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많이 정원수를 감축하게 됐어요.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였었고 고려가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지역에 유능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유출될 거고, 가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텐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일주기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2주기 평가 이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으로 바뀐 건데, 권역별로 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수도권끼리 평가하고, 충청권끼리, 전라 제주끼리, 부울경끼리, 대구 경북 강원끼리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한 건데요. 자, 그래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해서 자율개선 대학이 선정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정부에서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대학 한 40% 정도 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이 제한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다시피 역량 강화 대학이라고 나온 데는 일부 재정 지원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아예 이제 하위 20%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40%의 대학은 정부가 정원 감축 권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정원을 감축해라 이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대학교육연구소에서 평가 결과를 이렇게 이제 분석해 주셨어요. 항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수도권, 아무튼 여기 이제 일반 4년제 대학만 나온 건데 전문대는 포함이 안 됐어요. 보시면 전체 대학 중에 지금 60%, 자, 보시면 수도권이 71개 대학이 있는데 비율로만 보겠습니다. 비율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 제외 대학을 제외한 대학만 세서 나타낸 거고, 비율 2는 평가 제외 대상까지 하여튼 이렇게 빼서 한 거겠죠. 자, 근데 71개 대학 중에 평가 제외 대상이 14개나 돼요. 수도권은. 여기 보시면 평가 제외 대상이 보면 실제로 뭐 종교 대학이라든지 예체능 계열 위주 대학이라든지 뭐 편제 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들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진단해서 뺐다, 이게 교육부의 취지인데요. 근데 평가 제외 대상이 보시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지방은 다 합쳐서 12개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은 이 평가 제외 대상은 평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정원 감축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비율 1이 사실상 비율 1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진짜 자율개선대학이 포함된 비율인 거죠. 수도권은 그래서 90%가 넘는 겁니다. 자, 지방은 합계로 보시면 65%가 되죠. 수도권과 벌써 25%가량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지방대학과 수도권 간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격차를 없애겠다 하면서 이런 권역도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진 대학구조 개혁도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이 토론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표인데요. 이것도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만든 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반 4년제 일반 대학만 나온 건데 1차 평가는 어쨌든 전체 대학에서 50% 비율로 50%는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시켜요. 자, 보시면 그래서 전체 수도권 71개 대학 중에 36개 대학이 포함이 된 거죠. 과반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쭉 뭐 강원, 대구, 경북도 14개, 18개 뭐 이런 식으로 쭉 50% 이상은 각 권역별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끼리 평가한 내용, 권역별로 평가한 내용. 그래서 2차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권역별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2차 평가를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한 거죠. 권역과 상관없이 권역을 열고 전국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기반이 좋다 보니까 2차 평가에서는 수도권이 대부분 다 선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방대학이 살 수가 없는 평가를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나오고 지금 진짜 대학마다 대학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지금 난립니다. 뭐 총장이 사퇴하는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광주 지역에도 보면 조선대학교, 어쩌보면은 지역에서 가장 이제 큰 사립대학이라 볼 수 있는 조선대학교도 탈락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대학 관계자들이 사과에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지금 대학별 난립니다. 자,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도 보면 국립대도 탈락이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탈락대학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국립대가 어디냐면 순천대, 그리고 한경대는 이제 경기도에 있죠. 그리고 한국해양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 그리고 경남과기대, 이렇게 네 군데가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탈락대학에 선정이 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립대는 20%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랑 비교해봐도 사립대 숫자가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립대를 이렇게 줄여나간다. 국립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탈락된 거는 사실상 정부 책임 아닌가요? 정부가 관리하는 게 국립대잖아요. 근데 국립대가 탈락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 근데 탈락할 수 있죠. 대학이 진짜 탈락할 수도 있는데, 탈락했을 때 이런 정부의 방침이 재정지원 사업을 참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대학이 자금난을 겪게 될 거예요. 재정적으로 허덕이게 될 텐데, 대학들은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든지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어쨌든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고스란히 이 문제는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대학이 잘못 운영하고 대학이 잘못해서 발생된 이 상황, 대학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것들이, 사실상 교수들이 결정한 것들이 잘못해서 탈락됐는데
피해는 학생들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고 교수들이 사실상 대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실제로 이 책임은 교수들이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재정 지원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학생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요약하면 어쨌든 수도권 지방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지방은 더 큰 문제는 실제 이렇게 감축의 정부 이런 대학 역량 진단에서로 감축을 하더라도 추가로 더 감축해야 돼요. 그만큼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3만 명 정도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줄어들게 될 텐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시장 선택이라고 보는 뭐 이런 표현 좋아하진 않지만 시장이 선택해서 자연스레 정원이 감축되는 것도 지방대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떨어진 대학이 지방대학이 많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의 이런 자yon 감축도 지방대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사실상 지방대는 더 힘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서울만 있는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자,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이 모의평가를 진행했어요. 대학 알림이라든지 대학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그런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모의평가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점수가 낮은 대학들도 다 정부의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이 돼요. 뭐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법정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법정 부담금을 제일 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법정 부담 부담률이죠. 이런 거 교육비 환원율, 교원 확보율 이런 것들이 다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자율개선 대학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면은 뭐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학에 적립금만 쌓고 있는 사립대 법인들이 돈도 안 내는 대학에 돈도 안 내는 이런 대학에서 이런 대학도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런 대학은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지방대학이 몰락하는 정책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나온 결과는 1차 결과예요. 1차 사실상 최종 결과는 8월 달에 나옵니다. 8월 말에 나올 거고 1차 결과에 따라서 탈락된 대학 중에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크게 바뀌진 않겠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8월 말에 진짜 이제 최종 확정 결과가 나오면 아마 떨어진 대학들은 큰 충격에 받을 겁니다. 특히나 지역의 유명 대학들은 더 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조선대학교가 최종 확정적으로 탈락하게 되면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예비 결과가 나온 건데 예비 결과로서도 뉴스나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조선대학교가 이런 평가가 낮게 받았다, 재정지원사 못하게 될 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가니까 실제 학생들은 조선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학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조선대나 이렇게 탈락한 대학들은 더 큰 파국에 치닫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려 하는데요. 오늘 진짜 획기적으로 너무 짧게 이렇게 해봤는데 20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에 줄여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학생수,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을 줄이든 정원을 줄이든 그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방대학을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방식으로는 대학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과 발전하면서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교육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정부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말에 최종 결과가 지금 결과랑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방대학도 살아날 수 있는 방식,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고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수도권으로 갈라 하면 누가 지방에서 먹고 살겠습니까? 자, 정부의 이런 대학 구조 개혁의 정책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다음 고구마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